아직도 안 오니? 최 여사가 명품 시계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농사꾼이라 시간 개념 없는 거야? 민수가 은근히 비꼬듯 물었어요. 어머니, 혹시 길을 못 찾으시는 거 아니야? 곧 오실 거예요. 그때 호텔 정문 쪽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게 뭐야? 웬 미친 여자가 경운기를 끌고 와? 저런 무식한 할망구 때문에 우리 수준까지 다 떨어져. 민수가 갑자기 지연을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저거 혹시 지연 씨 어머니 아니야? 글쎄요. 가까이서 봐야 알 것 같네요. 그때 순덕이 천천히 룸 안으로 들어섰어요. 안녕하세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최 여사 부부는 입을 쩍 벌린 채 굳어버렸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께 기분 좋은 행운이 찾아갑니다. 유난히도 바람이 차가웠던 지연의 25번째 생일날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샹들리에가 은은하게 빛나는 테이블 위로 민수가 조심스럽게 상자 하나를 내밀었죠. 지연 씨 생일 축하해. 강민수 28살. 중견 프랜차이즈 대박갈비 회장의 아들이었습니다. 민수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상자를 열어 보였어요. 지연은 상자 안의 가방을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명 명품 로고가 박힌 가방이었죠. 25살 회계사인 지연에게는 과분해 보이는 선물이었습니다. 우리 집 정도 되니까 이런 귀한 거 사주는 거야. 다른 집은 어림도 없어. 민수의 목소리에는 은근히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지연의 반응을 살피며 덧붙였죠. 평생 농사만 지으신 장모님은 구경도 못 해보셨을걸? 평생 사지도 못해 감사히 잘 써. 순간 지연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엄마를 은근히 깎아내리는 말투였으니까요. 하지만 지연은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고마워요. 민수 씨 정말 예쁘네요. 지연은 가방을 집어들며 속으로 한숨을 삼켰습니다.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었죠. 짝퉁이네. 그것도 급이 낮은 B급 짝퉁 가방. 박음질이 불규칙했고 로고 각인의 깊이가 얕았어요. 안감 재질도 정품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내색하지 않았어요. 예비 남편기 살려줘야지. 뭐? 사실 지연의 집 드레스룸에는 엄마가 생일마다 사준 진짜 명품백들이 즐비했습니다. 1억짜리 한정판도 있었고 엄마가 해외 경매에서 낙찰받은 빈티지 백도 있었죠. 하지만 민수 앞에서는 단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민수 씨가 주눅들까봐. 지연은 늘 수수한 옷차림에 낡은 가방만 들고 데이트에 나왔어요. 민수가 편하게 느끼도록 배려한 것이었죠. 잘 어울리네. 역시 내 안목이 틀리지 않았어. 민수는 흡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 씨 다음엔 비싼 고급 레스토랑에 오지 않아도 돼요. 소박하게 보내도 민수 씨와 함께라면 좋아요. 지연 씨는 정말 검소하고 알뜰해서 좋아. 요즘 여자들이랑 달라. 민수는 칭찬하듯 말했지만 눈빛과 표정은 달랐어요. 민수의 속마음은 전혀 달랐죠. 농사 짓는 집구석이라 그런지 지독하게 궁상맞네. 지연을 바라보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가난하게 자라서 다루기는 쉬워. 유집이 안 드는 여자라니 결혼 상대로 완벽하잖아. 하지만 민수가 지연과 결혼하려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지연 씨, 나중에 우리 아버지 프랜차이즈 물려받으면 장부 다 관리해줘야 해. 민수는 음식을 먹으며 무심한 듯 말했어요. 믿을 건 가족뿐이잖아. 회계사 자격증 있으니까 우리 집 재무 다 맡길 수 있겠어.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지만 민수의 말 속에 숨겨진 의도를 눈치챘습니다. 장부 관리? 탈세 도와달라는 소리겠지.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지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야죠. 가족인데요. 식사가 끝나고 계산할 시간이 됐습니다. 민수는 여유롭게 지갑에서 대박갈비 법인카드를 꺼내 직원에게 건넸죠. 여기요. 계산해 주세요. 그런데 잠시 후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한도 초과로 결제가 안 되는데요. 뭐요? 민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어요. 주위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죠. 제가 할게요. 지연이 재빨리 자신의 카드를 건넸습니다. 민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이상하네. 한도가 넉넉한데. 괜찮아요. 민수 씨 오늘 내 생일인데 내가 내는 것도 괜찮죠. 지연은 밝게 웃으며 결제를 마쳤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당황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아, 이번 달 법인카드 사용액이 벌써 한도에 근접했네. 민수가 무심코 중얼거렸습니다. 접대비 지출이 좀 많긴 했지. 아버지가 또 뭘 사셨나? 민수가 휴대폰 화면을 보며 혀를 찼죠. 지연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법인카드 한도 초과? 중견 프랜차이즈라면 한도가 상당할 텐데. 회계사 본능이 발동했습니다. 매출 규모에 비해 접대비 지출이 너무 비정상적인 거 아닌가? 지연은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법인카드 한도가 얼마인데요? 월 5억 정도? 민수가 무심코 대답했습니다. 지연은 속으로 계산했어요. 월 5억 접대비? 매출이 얼마나 되길래? 뭔가 이상했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온 민수는 지연을 호텔 바로 데려갔습니다. 민수가 위스키를 몇 잔 마시더니 금세 취기가 올랐죠. 지연아, 우리 아버지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민수의 말을 들었어요. 세금 빼돌리는 건 예술이야, 예술. 장부 2개 만드는 건 기본이지. 민수 씨, 목소리가 좀 커요. 괜찮아, 괜찮아. 여긴 우리만 있는 방이잖아. 민수는 손을 흔들며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봐봐, 이게 우리 실제 매출 관리 앱이야. 국세청에 신고하는 거랑 완전히 달라. 민수가 자랑하듯 화면을 지연에게 보여줬죠. 지연은 차분하게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건 지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민수는 모르는 사실이 있었죠. 지연의 엄마 회사 그린푸드는 대박갈비에 매달 고급 한우를 납품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재무총괄로서 정확한 납품량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보낸 원육은 매달 10톤인데 여기 판매량은 5톤? 민수가 보여준 앱의 판매량은 실제 납품받은 원재료의 40%도 안 됐습니다. 지연 씨 정도 실력이면 우리 집 장부 완벽하게 세탁할 수 있지? 민수는 취한 눈으로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내가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죠. 역시 우리 지연 씨. 민수가 화장실에 간 사이 지연은 재빨리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수가 보여준 앱의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스크린샷으로 찍어두었죠. 집에 돌아온 지연은 곧바로 노트북을 켰습니다. 엄마 회사의 납품 데이터와 민수가 보여준 판매 데이터를 대조하기 시작했어요. 엑셀 시트의 숫자들이 빠르게 채워졌습니다. 5년치 데이터를 분석하자 명확한 패턴이 보였어요. 이중장부 확실해. 아니 탈세 규모만 수백억은 되겠는데. 지연은 파일을 저장하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다음날 점심을 먹고 엄마 순덕과 차를 마시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예비 시어머니였죠. 여보세요? 예. 전화기 너머로 최 여사의 거만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상견례 날 내 엄마한테 옷 좀 제대로 차려입고 오라고 해라. 네. 농사 짓는다고 흙 묻은 옷 입고 와서 내 격 떨어뜨리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날 거니까. 지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옆에서 차를 마시던 엄마 순덕이 전화 너머 소리를 들었죠. 알겠습니다. 지연이 전화를 끊자 순덕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연아, 예비 사돈이 그렇게 격식을 따지니? 엄마, 다 들었어요? 잘 됐구나. 순덕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아주 제대로 격식을 차려서 나가야겠다. 엄마, 무슨 뜻이에요? 순덕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저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지 아니면 내 진심을 보는지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 엄마 어쩌시려고요? 내가 그날
경운기를 끌고 가보마. 지연은 깜짝 놀라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안 돼요, 엄마, 그러시면. 괜찮아. 순덕의 눈빛이 단호해졌습니다. 예비시댁의 본심을 확실히 확인해야 할 것 같구나. 지연은 엄마의 결연한 표정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후 지연은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 씨, 상견례 장소 서울고려 호텔로 정했어요. 오, 역시 우리 지연 씨 센스 있네. 우리 부모님 눈 높으니까 호텔 정도는 해야지. 민수는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상견례 전날 밤 순덕은 창고에 있는 경운기를 확인해 보았어요. 탈탈탈탈. 시동을 거는 순덕의 입가에 알 수 없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서울고려 호텔 1층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빛나는 방이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호텔 정문이 한눈에 보였죠. 강대박 회장 부부와 민수는 의자에 거만하게 기대앉아 있었어요. 아직도 안 오니? 최 여사가 손목에 명품 시계를 째려보며 혀를 찼습니다. 손목에는 수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시계가 번쩍이고 있었죠. 역시 시간 개념 없는 건 못 고치나 봐. 농사꾼들이 다 그렇지 뭐. 여보, 목소리 좀. 강대박이 지연을 보며 말했지만 그의 표정에도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지연 씨 어머니, 혹시 길을 못 찾으시는 거 아니야? 민수가 은근히 비꼬듯 물었습니다. 지연은 침착하게 물잔을 들며 대답했어요. 곧 오실 거예요. 단정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은 지연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엄마, 정말 괜찮으실까? 최 여사는 지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원피스는 그런대로 봐줄 만하네. 우리 민수가 사준 거야? 아니요, 제가 산 거예요. 아, 그래. 의외로 안목은 있나 보네. 그때였습니다. 탈탈탈탈. 호텔 정문 쪽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창밖을 바라봤죠. 값비싼 외제차들이 즐비한 주차구역으로 낯선 것이 나타났습니다. 빨간색 경운기였습니다. 저게 뭐야? 강대박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경운기는 당당하게 호텔 정문 앞에 멈춰 섰어요. 뒷좌석에는 흙 묻은 장화가 놓여 있었고 배추가 담긴 박스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운전석에서 한 여인이 내렸습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깨끗하게 다려진 베이지색 자켓. 바로 박순덕이었습니다. 저게 뭐야? 호텔 정문에 웬 미친 여자가 경운기를 끌고 와? 강대박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호텔 로비를 지나던 투숙객들도 하나둘 멈춰서서 경운기를 쳐다봤죠. 저런 무식한 할망구 때문에 우리 수준까지 다 떨어지네. 최 여사가 창문에 얼굴을 바짝 붙이며 소리쳤습니다. 어머 세상에, 저건 환경 파괴 아니야? 경비원들은 뭐 하는 거야? 저런 고물을 안 치우고. 최 여사가 낄낄거리며 비웃었습니다. 호텔 경비원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순덕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민수가 갑자기 지연을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저거 혹시 지연 씨 어머니 아니야? 순간 루만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지연에게 쏠렸죠. 지연은 천천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경운기 옆에 서 있는 엄마의 모습이 보였어요. 하지만 지연이 아무런 동요 없이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가까이서 봐야 알 것 같네요. 설마. 최 여사가 히스테리를 부리며 소리쳤습니다. 아무리 무식해도 제정신이면 저런 걸 타고 오겠니? 저 여자는 아마 식당에 음식물 쓰레기 치우러 온 사람일 거야. 맞지? 그녀는 지연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놓고 멸시했습니다. 그때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직원이 문을 열고 안내했죠. 손님, 예약하신 분 도착하셨습니다. 순덕이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섰어요. 비록 경운기를 타고 왔지만 그녀의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었죠.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깨끗한 자켓, 정갈한 인상. 안녕하세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순덕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강대박 부부는 입을 쩍 벌린 채 굳어버렸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된 거죠.
어머, 설마 했는데. 최 여사는 천천히 순덕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러더니 의자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채 냉소를 터뜨렸어요. 세상에, 그 싸구려 자켓은 시장 재고 정리 때 샀나 봐요? 저기 엄마. 민수가 최 여사의 팔을 흔들며 말렸지만 최 여사는 듣지 않았습니다. 격식 차리랬더니 이게 차린 거예요? 경운기 타고 와서? 순덕은 여전히 차분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 앉으며 말했죠.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 급하게 단골 거래처에서 농산물 배달 주문이 와서요. 뭐라고요? 강대박이 눈을 부라렸습니다. 트럭은 이미 다 나가고 급한 마음에 이 녀석이라도 끌고 오느라 늦었습니다. 순덕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른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양해요? 강대박이 식탁을 손으로 탁 치며 못마땅해 말했어요. 아이고, 경운기 매연 냄새가 입안까지 진동하네. 밥맛이 뚝 떨어졌어. 짜증난 목소리가 루만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런 몰상식한 여자랑 무슨 사돈을 맺어. 순덕은 여전히 침착하게 선물로 가져온 청가방에서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냈어요. 작은 정성이지만 직접 재배한 10년근 인삼입니다. 받아주세요. 순덕이 상자를 건네려 하자 최 여사가 소스라치게 뒤로 물러났습니다. 어머, 거기 흙 묻은 거 안 보여요? 최 여사가 손을 마구 휘저으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집은 이런 지저분한 거 안 먹어요. 당장 치워요. 순덕의 손에서 탁 하고 상자가 대리석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안에 담긴 귀한 10년근 인삼이 바닥에 굴러다녔죠. 지연이 주먹을 꽉 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저희 엄마가 일부러 그러신 것도 아니고 정성껏 준비해 오신 선물까지 이렇게 대하시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최 여사가 지연을 노려봤습니다. 경운기를 타고 오셨다고 해서 사람을 이렇게 우습게 보셔도 되는 건가요? 지연 씨 앉아. 민수가 지연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지연은 뿌리쳤습니다. 뭐? 예? 얼굴이 시뻘개진 강대박이 뒷목을 잡으며 호통을 쳤습니다. 지금 어른 말씀하시는데 어디서 말대꾸야.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애미라는 여자가 이 모양이고 딸 자식은 이토록 되바라진 거야? 여보, 진정해요. 최 여사가 만류했지만 강대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역시 근본 없는 집안은 티가 나는구먼. 농사꾼 주제에 감히. 순덕은 바닥에 떨어진 인삼을 천천히 상자에 주워 담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표정은 평온했어요. 순덕은 상자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은 뒤 테이블 위에 찻잔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찻잔을 내려놓고 강대박 부부를 똑바로 응시했죠. 자식 교육 말씀하셨습니까? 순덕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예, 저는 제 딸에게 아주 엄격하게 가르쳤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화려한 옷차림보다 중요한 건 사람의 인품이라는 것을요. 또 상대가 걸친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인품을 갖춘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고도 가르쳤지요. 지금 최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 했지만 순덕은 계속했습니다. 오늘 보니 제 교육이 헛되지는 않은 것 같아 마음이 놓입니다. 뭐라고? 강대박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품이 없다는 거야.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순덕은 여유롭게 미소 지었습니다. 다만 제가 딸에게 가르친 바를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최 여사가 사색이 되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를 모욕하는 거잖아. 순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죠. 지연아. 순덕이 딸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가자. 여긴 우리가 앉아있을 자리가 아닌 것 같구나. 엄마. 지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순덕은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어디 가는 거야? 아직 말 안 끝났어. 강대박이 소리쳤지만 순덕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모녀는 방 문을 열고 조용히 나갔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강대박의 고함 소리가 복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순덕과 지연은 이미 방문을 나서고 있었죠. 잠깐만, 잠깐만. 거기서 최 여사가 황급히 뛰어나가려 하자 민수가 말렸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진정은 무슨, 저 무례한 것들이. 최 여사의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순덕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의 자존심을 짓밟았거든요. 당장 다시 불러들여. 강대박이 소리쳤습니다. 순덕과 지연이 복도를 걸어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급하게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최 여사였습니다. 거기 서지 못해. 최 여사가 순덕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죠. 농사꾼 주제에 어디서 감히. 방 안으로 다시 들어가라며 순덕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손 떼세요. 순덕이 차분하게 말했지만 최 여사는 듣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주워 들은 말로 어른을 가르쳐? 네가 뭔데? 최 여사는 순덕을 억지로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지연도 어쩔 수 없이 따라 들어갔죠. 문이 쾅 닫혔습니다. 말 안 끝났어. 앉아. 최 여사가 손가락으로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순덕은 여전히 침착하게 서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최 여사의 눈이 테이블 위에 얼음물 잔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잔을 향해 뻗어졌죠. 흙냄새 풍기며 들어온 것만으로도 감사한 줄 알아야지. 최 여사가 얼음물이 담긴 유리컵을 집어들었습니다. 엄마, 안 돼요. 민수가 말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차가운 얼음물이 순덕의 얼굴에 그대로 쏟아졌습니다. 엄마. 지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얼음물이 순덕의 얼굴과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깨끗하게 다려온 베이지색 자켓이 순식간에 젖어 얼룩졌습니다. 얼음 조각들이 바닥에 떨어져 굴러다녔죠. 순덕은 눈을 감았습니다. 차가운 물방울이 눈썹과 속눈썹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엄마. 지연이 황급히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엄마의 얼굴을 닦아주려 했죠. 그런데 민수가 지연의 팔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지연 씨. 지연의 팔을 세게 붙잡으며 소리쳤어요. 적당히 해. 우리 엄마 화나신 거 안 보여? 나요. 지연이 팔을 뿌리치려 했지만 민수는 놓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싶으면 지금 당장 너희 엄마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말해. 민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 집안이랑 인연 끝이야. 뭐라고요? 지연이 민수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지금 우리 엄마한테 사과하라고요? 물을 끼얹은 건 당신 엄마예요. 그건 네 엄마가 먼저 무식하게 행동했잖아. 민수 씨, 제정신이에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대박이 팔짱을 끼고 나섰습니다. 거만하게 순덕을 내려다보며 말했죠. 결혼이 무슨 애들 장난인 줄 아나? 대박이 천천히 순덕 주위를 돌며 훈수를 뒀습니다. 우리 아들은 앞날이 창창한 경영자야. 격을 맞추고 싶으면. 강대박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비웃듯 말했어요. 지참금이랑 당신네 논밭 다 팔아서 우리 민수 앞으로 번듯한 상가 건물 하나는 해와야지. 뭐라고요? 지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정도 성의도 없이 우리 집 며느리 자리를 넘봐? 강대박의 말에 최 여사가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없는 집안에서 있는 집에 시집 오려면 그 정도는 해야지. 순덕은 젖은 얼굴을 손으로 닦으며 차분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지참금이라니요. 순덕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제 딸이 어디 하나 모자란 구석이 없는데 왜 저희 논밭을 팔아 건물을 해드려야 합니까? 뭐? 강대박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우리 지연이가 아깝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순덕의 질문에 최 여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깝다니? 우리 민수가 받아주는 것만도 감지덕지 해야지.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있는 집안이길래 이러십니까?
방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무슨 수십억짜리 빌딩이라도 몇 채 가지고 계신 겁니까? 뭐라고? 최 여사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농사꾼 주제에 감히 우리 재산을 따져? 흥분한 최 여사가 손을 번쩍 치켜들었습니다. 순덕을 때리려는 것이었죠. 그 손 치우세요. 지연이 재빨리 최 여사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민수 씨, 당신 엄마 말려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지참금 요구하며 엄마 모욕하는 건 민수 씨 부모님이에요. 찰싹? 순간 지연의 뺨에 강한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최 여사가 다른 한 손으로 지연의 뺨을 때린 것이었습니다. 어디서 감히 우리 귀한 아들에게 패악질이야. 최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배워먹지 못한 티를 여기서 내. 지연의 뺨이 붉게 부어올랐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죠. 지연아. 순덕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변하며 지금까지의 온화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순덕은 천천히 최 여사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장 그 더러운 손 치우세요. 순덕이 최 여사의 손을 거칠게 잡아 뿌리쳤습니다. 이런 상식 밖의 지방과는 내 딸 절대 혼인 안 시킵니다. 뭐? 강대박이 소리쳤지만 순덕은 계속했습니다. 당신들이 오늘 내 딸 눈에서 눈물 나게 하고 뺨까지 때린 대가. 순덕의 목소리에 냉기가 서렸습니다. 조만간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겁니다. 지연은 뺨을 감싸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의자에 걸린 가방으로 향했죠. 민수가 생일 선물로 준 명품 가방이었습니다. 지연은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민수 씨 결혼? 꿈깨요. 지연이 가방을 대리석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이딴 짝퉁 가방 당신이나 실컷 들고 다녀요. 짝퉁이라니. 민수가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진실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지연이 민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엄마 농사 짓는 거 무시하고 날 이용할 생각뿐이었죠. 이지연, 너 지금 역겨워요. 지연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가요. 순덕과 지연이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야, 이것들이 지금. 강대박이 소리쳤지만 두 사람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쾅! 문이 닫혔습니다. 강대박은 분에 못 이겨 테이블을 둘러봤습니다. 그의 눈에 고기를 찍어 먹는 소금통이 보였죠. 대박이 소금통을 들어 문을 향해 던졌습니다. 소금이라도 뿌려서 부정 타는 거 막아야지. 거지 같은 년들이 어디서 허세를 부려. 재수없게 경운기 타는 것들이랑 엮여서 하얀 소금이 바닥에 흩뿌려졌어요. 최 여사와 민수는 말없이 바닥에 흩어진 소금을 바라봤습니다. 문 밖 복도에서는 순덕과 지연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의 뺨은 여전히 붉게 부어 있었고 순덕의 자켓은 물에 젖어 얼룩져 있었죠. 엄마, 괜찮으세요? 지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다, 지연아. 순덕은 딸의 뺨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정말 괜찮아. 오히려 잘 됐어. 엄마, 이제 저 사람들 본색을 똑똑히 봤으니까.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그들은 아직 몰랐어요. 자신들이 누구를 건드렸는지요. 상견례 다음 날 오전 9시 대박갈비 본사였습니다. 따르르르릉, 따르르르릉. 강대박의 사무실에서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책상 위에 전화기뿐만 아니라 직원들 책상마다 빨간불이 깜빡이고 있었죠. 예, 대박갈비입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만. 고기 배송 문제라고요? 지금 확인 중입니다. 저희도 상황 파악이 안 되고 있어서요. 직원들은 영혼이 나간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국 50여 개의 가맹점주들의 항해 전화가 폭탄처럼 쏟아지고 있었거든요. 아, 고기가 왜 안 들어와? 전화기 너머로 한 점주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님들이 벌써 줄 서 있는데 장사를 접으라는 거야? 진정하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기다리긴 뭘 기다려. 당장 고기 보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직원은 한숨을 쉬며 다음 전화를 받았죠.
강대박은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술을 마시며 기분을 풀었지만 아침부터 상황이 이상했어요. 사장님, 영업팀장이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뭐가 또 어쨌다는 거야? 강대박이 짜증스럽게 돌아봤습니다. 그린푸드 트럭들이 물류센터 앞에서 전부 되돌아갔습니다. 뭐? 강대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같은 시각 대박갈비 물류센터 정문 앞이었습니다. 그린푸드라는 초록색 로고가 선명한 대형 냉장 트럭 20여 대가 하역장 바로 앞에 줄지어 서 있었죠. 그런데 트럭들이 하나둘 비상등을 켜며 물건을 하역하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잠깐만, 어디 가는 거야? 물류팀장이 달려나왔습니다. 첫 번째 트럭으로 뛰어갔죠. 기사님, 왜 하역을 안 하고 가시려는 겁니까? 운전기사는 창문을 조금 내리더니 퉁명하게 말했어요. 본사 지시입니다. 본사 지시라니요? 그린푸드는 오늘부로 대박갈비와 거래 종료라고 하더군요. 거래 종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운전기사는 대답 대신 기어를 넣었습니다. 트럭이 천천히 후진하기 시작했죠. 잠깐만요. 기사님, 물류팀장이 필사적으로 외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20여 대의 트럭이 일제히 방향을 틀어 물류센터를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트럭들이 사라지며 남긴 건 빈 하역장뿐이었습니다. 물류팀장은 멍하니 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하역장 직원들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렸죠. 물류팀장, 지금 이 상황이 뭐야? 강대박이 전화기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그린푸드 트럭들이 납품을 거부하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뭐? 강대박의 얼굴이 붉어지며 책상을 발로 찼습니다. 그린푸드 사장이 미쳤나? 감히 누굴 상대로 갑질이야. 사무실을 이리저리 걸어다니며 화를 냈어요. 야, 당장 다른 업체 알아봐. 강대박이 직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고기가 없지 돈이 없어? 당장 계약해. 직원들이 급하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한우물산입니까? 네, 대박갈비입니다. 죄송합니다. 딸각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직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다음 번호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프리미엄 축산입니까? 아, 대박갈비시죠? 죄송하지만 저희는 두 번째도 거절이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전화를 돌릴 때마다 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사장님, 직원이 창백한 얼굴로 강대박을 봤습니다. 모든 업체가 거래를 거부합니다. 뭐? 강대박이 직접 수화기를 낚아챘습니다. 여보세요. 나 대박갈비 강대박이야. 아, 강 사장님. 상대방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강 사장님. 저희도 그린푸드 눈치를 봐야 해서요. 그린푸드가 뭐 어쨌다고. 박 대표님 심기를 거스르면 저희도 업계에서 살아남기 힘듭니다. 박 대표? 그게 누군데? 그린푸드 박순덕 대표님 말입니다. 강대박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박순덕?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은데.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린푸드가 단순한 납품업체가 아니었나 봅니다.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국내 육가공 유통망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대박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사장님,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영업팀장이 보고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우리 매출의 70%를 차지하는 친환경 특수부위 말입니다. 그게 왜? 그 부위는 오직 그린푸드 농장에서만 생산됩니다. 특허 품종이에요. 특허? 네. 대체 품종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보고서가 강대박의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고작 농사꾼 주제에 어떻게 이 정도 영향력 있지? 강대박이 중얼거리며 전화를 들었습니다. 비서실장 지금 당장 그린푸드 자료 뽑아와. 10분 후 비서가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강대박은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그의 눈이 대표이사 사진과 이름란에 고정됐어요. 대표이사 박순덕? 강대박의 손이 사정없이 떨렸습니다.
어제 자기가 경운기 냄새난다며 비웃었던 여자, 소금을 뿌렸던 여자, 찬물을 끼얹었던 여자. 바로 그 여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아버지, 저게. 민수도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맞아. 어제 그 여자야. 이름만 같겠지 했는데 사진이 그 여자야. 강대박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때 로비 쪽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대박 나와. 고기 안 줄 거면 계약 위반이야. 손해배상 청구할 거야. 가맹점주 수십 명이 본사 로비로 들이닥쳤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경비원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밖에서는 점주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고 안에서는 전화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따르르르릉, 따르르르릉. 강대박의 귓가가 먹먹했습니다. 사장님, 비서가 태블릿 PC를 내밀었습니다. 그린푸드 관련 추가 정보입니다. 화면에는 놀라운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작년 매출만 수천억 원 규모입니다. 수천억? 전국 보유 토지가 수십만 평이고요. 비서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뭐가 더 있어? 저희가 임차 중인 이 본사 건물 부지요. 비서가 건물 등기부를 보여줬습니다. 실소유주가 박순덕 대표님 명의의 자산관리회사로 확인됐습니다. 뭐라고? 강대박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자기가 건드린 사람이 얼마나 큰 존재였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경운기를 타고 온 소박한 여자. 그녀가 사실은 업계 전체를 쥐락펴락하는 거물이었던 겁니다. 사장님, 괜찮으십니까? 비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강대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점주들의 고함이 들려왔고 전화벨은 울려댔습니다. 대박갈비는 하루아침에 멈춰버렸습니다. 강대박이 아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너 지연이한테 전화해봐.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연의 번호를 눌렀죠. 뚜뚜뚜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기계음이 흘러나왔습니다. 민수가 당황해서 다시 눌렀습니다. 똑같은 멘트였습니다. 아버지. 민수는 넋이 나간 채 중얼거렸습니다. 지연이가 번호를 바꿨어요. 아예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뭐? 강대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다음날 강대박 부부와 민수가 그린푸드 주소를 들고 순덕을 찾아 나섰습니다. 경기도 이천으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내비게이션의 기계음이 차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대박의 검은색 세단이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지방도로로 접어들었죠. 뒷좌석에는 최 여사와 민수가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가야 하는 거예요? 최 여사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당장 무릎 꿇고 빌어서라도 거래를 재개해야 해. 강대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틀째 고기가 들어오지 않아 전국 가맹점이 마비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그 여자가 우릴 받아줄까요? 받아주든 말든 일단 가봐야지. 차는 점점 시골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광경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길 양옆으로 끝없이 펼쳐진 전답과 산마다 초록색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린푸드, 선명한 로고가 박힌 깃발들이었죠. 저게 다 뭐야? 강대박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계속 달려도 그린푸드 깃발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 그 여자 땅이라고? 강대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에이, 말도 안 돼. 그냥 대리인이겠지. 아니면 임대한 땅이거나. 그는 끝까지 현실을 부정하려 애썼습니다. 차가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새로운 표지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린푸드 물류 전용도로. 파란색 바탕에 하얀 글씨로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물류 전용도로. 민수가 표지판을 보며 되물었습니다. 차는 표지판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꺾었습니다. 그 순간 모두의 입이 쩍 벌어졌어요. 눈앞에 펼쳐진 건 왕복 2차선의 완벽한 아스팔트 도로였습니다. 중앙선도 깔끔하게 그어져 있었고
가로등까지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었죠. 농사꾼이 자기 전용 도로를 닦았다고? 강대박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이런 도로를 닦으려면 수십억 원은 들어갔을 겁니다.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었어요. 차는 넓은 도로를 따라 계속 달렸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저게 뭐야? 최 여사가 앞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지평선 끝까지 펼쳐진 거대한 유리 건축물이 햇빛을 받아 은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강대박이 상상했던 흙먼지 날리는 시골 밭이 아니었습니다. 수만 평에 달하는 최첨단 스마트팜이었죠. 세상에. 민수가 넋을 잃고 중얼거렸습니다. 차가 농장 입구에 가까워지자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투명한 유리 온실 내부로 수백 대의 자동 드론이 날아다니는 게 보였어요. 드론들은 일사불란하게 작물 위를 이동하며 상태를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바닥에서는 로봇팔들이 정확한 동작으로 수확과 포장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죠. 이게 농장이라고? 강대박은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무식한 농사꾼의 이미지는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차는 계속 진입로를 따라 들어가자 철문이 가로막았습니다. 강대박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세 사람은 철문 입구로 향했죠. 그런데 육중한 철문 앞에 검은 정장을 입은 보안 요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여기는 사유지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보안 요원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나 여기 사돈 될 사람이야. 최 여사가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습니다. 박 대표 나오라고 해. 보안 요원은 무선 이어폰에 손을 갖다 댔습니다. 대기하십시오. 잠시 후 요원이 사무적인 말투로 말했습니다. 대표님께서 방금 지시하셨습니다. 그런 급 떨어지는 사돈 둔 적 없으니 잡상인 취급해서 당장 내보내라고 하셨습니다. 뭐라고? 최 여사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어요. 우리가 누군지 알고 감히. 철문으로 달려들려 하자 보안 요원이 막아섰습니다. 여기는 사유지입니다. 예약 없이는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요원의 목소리는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한 발짝만 더 들어오시면 무단 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신고? 강대박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때 철문 너머로 거대한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물류 터미널이었어요. 수십 대의 대형 트럭이 쉴 새 없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그린푸드 로고가 선명한 초록색 트럭들이었죠. 직원들은 신선식품이 담긴 상자를 빠르게 싣고 있었습니다. 트럭 옆면에는 큰 글씨가 붙어 있었어요. 전국 대기업 식자재 공급 1위. 강대박은 그 광경을 넋 놓고 바라봤습니다. 일개 개인이 아니었어. 자신이 건드린 것이 거대한 제국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여러 번의 보안 요원 연락을 받은 순덕은 마지못해 입장을 허락했습니다. 대표님께서 물류센터 쪽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보안 요원이 사무적인 말투로 말했습니다. 차 타고 따라오십시오. 강대박 일가는 다시 차에 올라탔습니다. 보안 차량을 따라 안으로 들어갔죠. 물류센터를 지나 저택으로 향하는 길. 보안 요원이 차를 물류센터 휴게소 앞에 세웠습니다. 잠시 여기서 대기하십시오. 대표님께 보고 후 안내하겠습니다. 강대박 일가는 할 수 없이 차에서 내려 휴게소로 들어갔어요. 휴게소 입구 벤치에서 직원 2명이 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대표님이 장학금으로 100억 기부하셨다며? 진짜? 대단하시다. 역시 우리 대표님 스케일은 남달라. 직원들의 대화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100억? 강대박은 그 숫자에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자신은 상견례에서 상가한 채 지참금을 요구했었죠. 얼마나 가소로웠을까? 강대박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10분 후 보안 요원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안내하겠습니다. 차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거대한 온실 군락을 지나자 이번엔 모던한 디자인의 3층 대저택이 나타났어요. 하얀색 외벽에 통유리로 된 현대식 건축물이었습니다. 저게 집이라고? 최 여사가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차가 저택 앞 주차장에 멈춰섰습니다.
강대박이 자랑스럽게 타고 온 독일제 세단. 하지만 주차장에 세워진 다른 차들을 보는 순간 자신의 차는 초라해 보였습니다. 수억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럭셔리 세단들이 세워져 있었어요. 저게 다 몇 대야? 최 여사는 자기가 타고 온 차가 경차처럼 초라해 보이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명품 가방을 꽉 움켜쥐었죠. 내 가방은 2천만 원짜리인데. 하지만 이 압도적인 규모 앞에서는 그마저도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주차장을 둘러보다 경운기를 발견했습니다. 어제 상견례에 나타났던 그 빨간색 경운기가 세워져 있었어요. 저게. 민수가 경운기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자세히 보니 경운기는 낡은 게 아니었습니다. 엔진 부분에는 특수 제작된 금속 플레이트가 붙어 있었고 핸들에는 가죽이 감겨 있었고 자석은 최고급 소재로 마감되어 있었습니다. 순덕에게 경운기는 초라함의 상징이 아니라 부자가 된 후에도 농부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으려는. 민수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경운기를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가자. 강대박이 아들을 불렀습니다. 강대박 일가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저택으로 걸어갔습니다. 넓은 정원을 지나자 현대식 3층 건물이 눈앞에 나타났어요. 잘 다듬어진 잔디밭과 대리석 분수대. 저게 집이라고? 최 여사가 정신이 나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이 정원을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택 2층 테라스에서 순덕이 지연과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우아한 티세트가 놓인 테이블, 편안한 의자. 두 모녀는 평온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순덕이 찻잔을 들다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정원을 걷고 있는 강대박 일가와 눈이 마주쳤어요. 박 대표님, 강대박이 소리쳤습니다. 잠깐만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그는 테라스를 향해 손을 흔들었죠. 납품만 제게 해주시면 조건은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최 여사도 옆에서 외쳤습니다. 대표님, 제발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순덕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비웃음조차 주지 않았어요. 그저 천천히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다시 찻잔을 들어 우아하게 마셨죠. 최 여사는 그 순간 모든 힘이 빠져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리며 결국 정원 잔디밭에 주저앉았어요. 여보. 강대박이 황급히 아내를 부축했지만 최 여사는 헛구역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액. 명품 옷에 잔디가 묻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때 보안 요원 2명이 다가왔습니다. 손님들, 시간 다 됐습니다. 나가주십시오. 제발, 대표님께 한 번만. 강대박이 애원했지만 보안 요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표님께서 면회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셨습니다. 더 이상 머무시면 불법 침입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압도적인 규모, 철저한 무시, 완벽한 패배. 모든 것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강대박은 아내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세 사람은 비틀거리며 주차장으로 돌아갔죠. 그리고는 천천히 농장을 빠져나갔습니다. 100미러로 점점 멀어지는 거대한 농장이 보였습니다. 은빛으로 빛나는 스마트팜, 현대식 저택, 끝없는 전답. 강대박의 핸들을 꽉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건드린 건 거대한 태산이었습니다. 사흘 뒤 오후 2시 저택 앞마당 뙤약볕 아래 두 사람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강대박과 최 여사였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이탈리아산 정장, 명품 구두, 다이아몬드 시계. 하지만 그 화려한 치장도 지금은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최 여사가 으윽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무릎이 따가웠고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죠. 조금만 참아. 조금만. 강대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아침 일찍부터 여기 있었습니다. 보안 요원에게 간청해서 겨우 마당에 들어올 수 있었죠. 박 대표님께 직접 사죄하겠다며 무릎을 꿇은 채 기다린 지 벌써 5시간째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탈탈탈탈.
저 멀리서 익숙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빨간색 경운기가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나타났어요. 운전석에는 작업복을 입은 순덕이 앉아 있었습니다. 경운기는 그들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강대박 부부는 희망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죠. 박 대표님, 강대박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그들 앞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속 페달을 밟았어요. 엔진 소리가 더 커졌고 검은 매연이 그들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최 여사가 기침을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콜록콜록. 강대박도 손으로 코와 입을 막았지만 소용없었어요. 매연 냄새가 코를 찔렀고 눈이 따가웠습니다. 순덕은 경운기 위에서 무심하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어이구, 명품 옷배 입으신 분들이 이 더러운 시골 흙바닥에 왜들 앉아 계시나?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농사꾼한테 빌어봤자 나올 거 없으니 그만들 가시지요. 박 대표님, 잠깐만요. 강대박이 소리쳤지만 순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경운기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넓은 밭 쪽으로 향했습니다. 안 돼. 강대박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따라가. 그는 최 여사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두 사람은 달리는 경운기를 쫓아 밭으로 뛰어갔어요. 대표님, 잠깐만요. 강대박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밭길은 험했습니다. 어젯밤 비가 내려 진흙이 질척거렸죠. 최 여사의 명품 구두 뒤꿈치가 진흙에 빠졌습니다. 구두가 벗겨졌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고 뛰었어요. 명품 원피스에 흙탕물이 튀었습니다. 강대박의 정장 바지도 진흙으로 엉망이 됐죠. 대표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최 여사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하지만 경운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도를 높였어요. 강대박 부부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계속 뛰었습니다. 체면도 자존심도 이제 중요하지 않았어요. 납품재개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저택 현관이었습니다. 지연이 차를 마시고 나와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갑자기 누군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민수였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부터 저택 주변을 서성이며 지연을 기다렸던 거죠. 민수 씨, 왜 여기 있어요? 민수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연 씨, 내가 정말 잘못했어. 민수가 지연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나 너 정말 사랑하는 거 알잖아. 손 떼요. 지연이 딱 잘라 말했지만 민수는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응. 민수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었습니다. 제발, 지연아. 너 없으면 나 못 살아. 지연은 민수를 내려다봤습니다. 경멸 어린 시선이었죠. 그녀는 콧웃음을 쳤습니다. 사랑? 지연의 목소리에는 냉기가 서렸습니다. 아니, 당신은 내 회계사 자격증이 필요했던 거겠죠. 아, 아니야. 나 진짜 당신 집 장부 세탁해주고 탈세 도와줄 똑똑한 노예가 필요했던 거잖아요. 민수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전곡을 찔린 거였습니다. 지연은 민수의 손을 세차게 뿌리쳤습니다. 지연아, 제발. 강민수 씨. 지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부모가 우리 엄마 얼굴에 찬물 끼얹을 때 내 사랑은커녕 당신에 대한 인간적인 연민까지 다 말라버렸어. 지연아. 지연의 눈초리가 매서워지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흘리게 한 우리 엄마 눈물. 이제 당신들이 피눈물로 갚을 차례야. 지연은 돌아서서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쾅 문이 닫혔어요. 민수는 계단에 무릎 꿇은 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한편 밭 한복판이었습니다. 순덕이 경운기를 세웠습니다. 강대박 부부가 헐떡이며 뒤따라왔죠. 박 대표님. 강대박이 숨을 헐떡이며 다시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박았습니다. 우리가 미쳤었습니다. 제발 납품만 재개해 주시면 계약 조건을 10배로 해드리겠습니다. 최 여사도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그 입을 때려 죽여야 했는데.
그녀는 자기 뺨을 때리는 신용을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순덕은 경운기에 앉은 채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덕은 경운기 핸들을 탁탁 쳤습니다. 납품제게 꿈도 꾸지 마세요. 박 대표님, 당신네처럼 겉모습으로 사람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정직한 농산물을 줄 순 없거든요. 순덕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우리 고기랑 채소가 당신들 같은 집안이랑 엮이면 급이 떨어져서 도저히 안 되겠네요. 급이 떨어진다고요? 강대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순덕이 정색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어요. 당신들이 제일 좋아하시던 그 단어 아닙니까? 급. 순덕은 옆에 실린 비료 포대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굵은 비료를 한 움큼 집어들었죠. 상견례 때 우리 나가고 소금 뿌리셨다면서요? 비료를 강대박 부부 앞에 뿌렸습니다. 비료 알갱이들이 바람을 타고 부부에게 날아갔습니다. 저도 부정 타는 거 싫어해서 좀 뿌려야겠네요. 순덕이 매몰차게 말했습니다. 당장 내 농장에서 나가세요. 박 대표님, 제발. 강대박이 울부짖었지만 순덕은 듣지 않았습니다. 순덕은 다시 경운기 시동을 걸고 거칠게 돌렸어요. 바퀴가 흙을 파헤치며 먼지를 일으켰습니다. 흙먼지가 강대박 부부를 뒤덮었죠. 최 여사가 눈을 감았습니다. 경운기는 농장 깊숙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탈탈탈탈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강대박과 최 여사는 밭 한복판에 남겨졌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비료를 맞은 채, 강대박은 하늘을 보며 절규했습니다. 으악! 그의 목소리가 하늘로 울려 퍼졌습니다. 최 여사는 미친 듯이 바닥을 쳤어요. 이럴 수가 없어. 통곡했지만 그들을 반겨주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차가운 시골 바람만이 불어올 뿐이었죠. 저택에서 지연은 창문으로 그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어요. 밭 한복판에서는 여전히 강대박 부부의 울부짖음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긴 그림자가 밭 위로 드리워졌죠. 졸부들의 추락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대박갈비 본사 지하주차장. 어둠 속에서 검은색 세단한 강대박이 누군가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김 기자, 오랜만이네. 강대박이 옆자리 남자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냥 커피값이야. 그동안 신세 많이 졌잖아. 봉투 안에는 현금 뭉치가 가득했습니다. 김 기자는 지역 매체에서 일하는 30대 남자였죠. 평소 강대박에게 식사 대접과 뒷돈을 받아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왜 부르셨어요? 부탁이 하나 있어서. 강대박이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좀 기사화해 줄 수 있나? 화면에는 자극적인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린푸드, 금지 농약 무단 사용 의혹, 인근 하천 폐수 방류, 환경 파괴 논란. 이게 사실인가요? 김 기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어. 일단 터뜨려. 강대박의 목소리는 냉정하고 비열했습니다. 증거는요? 증거 같은 거 필요 없어. 의혹 제기라고 쓰면 돼. 요즘 사람들 제목만 보잖아. 김 기자는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이거 나중에 명예훼손으로 걸리면. 걱정 마. 내가 다 책임진다. 이건 위험수당이야. 강대박이 봉투를 한 개 더 건넸습니다. 이틀 후 대박갈비 본사 회의실. 강대박과 최 여사 그리고 민수가 모여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농장 설계도가 펼쳐져 있었죠. 여기가 변전실이야. 강대박이 빨간 펜으로 표시했습니다. 이걸 파손하면 온실 온도 조절이 안 돼. 작물이 다 죽는다고. 그리고 여기가 급수 파이프 중앙 밸브고요. 민수가 다른 곳을 가리켰습니다. 이거 끊으면 물 공급이 완전히 차단됩니다. 좋아. 강대박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최 여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온실 유리도 다 깨버려.
그녀의 목소리는 히스테리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우리가 망할 바엔 그 잘난 농장도 잿더미가 되어야지. 최 여사의 눈빛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명품 가게를 드나들던 그녀였지만 지금은 정신적 공황 상태였죠. 여보, 진정해. 진정은 무슨, 전현들 때문에 우리가 이 꼴 됐잖아. 최 여사가 테이블을 쾅 쳤습니다. 얼마면 돼? 강대박이 물었습니다. 사람 5명이면 충분합니다. 5천만 원 정도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강대박은 금고에서 현금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거 가지고 사람들 섭외해. 확실하게 일 처리할 놈들로. 알겠습니다. 같은 날 오후 회의를 마친 후 강대박과 민수는 함께 차에 탔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을까요? 민수가 운전하며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으면 어떻고 안 괜찮으면 어때? 하지만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잖아. 강대박이 조수석에서 대답했습니다. 변전실 파손하고 급수시설 끊으면 작물이 다 죽는다며? 네, 확실합니다. 그럼 됐어. 어디 그 잘난 농장이 얼마나 버티나 보자고. 그들은 몰랐습니다. 민수의 차량 블랙박스가 이 모든 대화를 선명하게 녹화하고 있다는 것을요. 같은 시각 지연의 집, 띠링 태블릿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새로운 파일이 업로드되었습니다. 지연은 태블릿을 켰어요. 클라우드 저장소에 민수의 블랙박스 영상이 자동으로 올라와 있었죠. 아직도 내 계정 쓰고 있네. 지연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민수는 연애 시절 클라우드 저장소 비용을 아끼려고 지연의 프리미엄 계정을 가족 공유로 사용했었습니다. 헤어진 후에도 계정을 계속 쓰고 있었던 거죠. 지연은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여기가 변전실이야. 이걸 파손하면. 강대박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온실 유리도 다 깨버려. 최 여사의 히스테리 섞인 외침도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어요. 지연은 영상을 끝까지 확인하고 파일을 별도 폴더에 저장해 두었습니다. 며칠 후 민수의 비열한 공작. 민수는 더 비열한 짓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회계사 온라인 커뮤니티에 익명 게시글을 올렸죠. 이지연 회계사, 기업 장부 조작 제안 의혹. 게시글에는 조작된 대화 내용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지연의 직장 동료들에게도 익명 메일을 보냈습니다. 이지연 회계사 기업 비밀 유출 의혹. 가짜 증거 서류까지 첨부했죠. 이제 내 사회적 지위도 무너뜨려 줄게. 민수는 비열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몰랐죠. 회계사 협회는 이미 지연의 편이라는 것을요. 지연은 협회에서 인정받는 우수 회계사였고 민수의 거짓말은 금방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민수가 허위사실 유포로 역고소당할 상황이었죠. 당일 오후 지연의 서재, 모니터 세대가 켜져 있었고 각종 증거 자료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녹음 파일, 가짜 뉴스 원고, 익명 게시글.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당장 신고할 거야? 순덕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지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범죄가 실제로 실행되어야 확정적 증거가 돼요. 그럼 농장이 피해를 입는다는 거잖아. 괜찮아요. 최소한의 피해만 입도록 조치해 둘게요. 지연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스스로 판 무덤에 직접 들어가게 해줄게요. 회계사 특유의 치밀함이었습니다. 지연은 농장 보안팀에 연락했습니다. 오늘 밤 변전실과 급수시설 주변에 적외선 CCTV 추가로 설치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도 사전 통보하세요. 침입 예상 시각은 밤 11시쯤입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밤 10시 30분 농장. 어둠 속에서 검은 옷을 입은 남자 5명이 나타났습니다. 강대박이 고용한 불량배들이었죠. 저기가 농장이다. 한 남자가 울타리를 가리켰습니다. 변전실은 왼쪽, 급수시설은 오른쪽이고 온실 유리도 깨야 돼. 알았어. 빨리 끝내자. 그들은 연장을 챙겨 울타리를 넘기 시작했습니다.
삐삐삐. 적외선 센서가 작동했습니다. 농장 곳곳에 설치된 CCTV가 그들의 모습을 선명하게 포착했죠. 같은 시각 지연의 집 서재. 모니터에 실시간 영상이 떴습니다. 들어왔어요. 범행 시작됐어요. 지연이 순덕에게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미 대기 중이에요. 조금만 더 기다려야 해요. 왜? 이미 침입한 걸로 증거가 안 돼? 확정적 증거를 잡으려면 범죄가 실행되어야 해요. 지연은 무소음 비상벨 버튼에 손을 갖다 댔습니다. 요란한 사이렌이 아니라 경찰서와 보안업체로 직접 연결되는 조용한 벨이었죠. 불량배들이 변전실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전선 끊으면 돼. 한 남자가 절단기를 전선에 갖다 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연이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입니까? 신고합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침착했어요. 농장에 무단 침입자가 있습니다. 시설 파괴를 시도하고 있어요. 위치가 어디십니까? 경기도 이천시 그린푸드입니다. 지금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5분 후 대기 중이던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어요. 꼼짝마. 경찰이다. 불량배들은 놀라 절단기를 떨어뜨렸습니다. 철컥, 철컥.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전화를 끄는 지연은 다시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제 끝이에요. 지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스스로 판 무덤에 들어갔어요. 순덕은 딸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잘했다, 지연아. 맑은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지연의 집 서재, 오전 9시였습니다. 세 대의 모니터가 켜져 있었고 화면에는 엑셀 시트가 가득 펼쳐져 있었죠. 5년치 데이터 정리 완료. 연애 시절 민수가 보여줬던 대박갈비 매출 관리자 페이지였죠. 지연은 엄마 회사 납품 명세서와 대조했습니다. 실제 납품 600톤, 장부 기록 1800톤, 1200톤 허위 매입, 탈세 규모만 수백억이야. 숨겨진 폴더에서 진짜 매출도 찾아냈어요. 신고 매출 연 500억, 실제 매출 1500억. 3배나 차이 나네. 비자금 세탁 경로도 드러나고 법인카드 내역도 엉망이었죠. 최 여사 명품백은 홍보비, 피부과는 복리후생비, 민수골프는 연수비. 지연은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300페이지 넘는 완벽한 고발장이었죠. 고발장을 작성 후 지연은 다른 일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회계사 협회 윤리위원회 이메일함을 열었어요. 민수가 보낸 허위 투서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예상대로네. 지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과거 민수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를 캡처했습니다. 지연아, 우리 집 장부 좀 만져줄 수 있어? 세금 좀 줄일 수 있게 말이야. 너 회계사니까 방법 알잖아. 모든 대화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지연은 이 자료를 협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민수를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했어요. 새벽 2시였습니다. 강대박이 매수한 기자의 가짜 뉴스가 포털 사이트에 올라왔습니다. 그린푸드, 불법 농약 사용 의혹. 하지만 불과 10분 후였습니다. 대형 중앙 언론사 3곳에서 동시에 특종을 터뜨렸어요. 중견 프랜차이즈 대박갈비, 수백억 원대 조직적 탈세. 대박갈비 회장 일가, 법인 자금 횡령 정황 포착. 5년간 매출 3배 부풀려 비자금 조성 의혹. 지연이 미리 준비한 보도자료였습니다. 완벽하게 정리된 데이터, 명확한 증거, 구체적인 액수. 기자들은 환호했죠. 이건 특종감이야. 가짜 뉴스는 순식간에 묻혔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대박갈비 관련 키워드였어요. 오전 8시 대박갈비 본사였습니다. 강대박이 출근해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뉴스 좀 확인해야지. 그런데 화면을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뭐야? 실시간 검색어가 그를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강대박이 황급히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려 했어요. 진짜 매출 폴더를 지워야 했거든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뜬 건 뜻밖의 메시지였죠. 접근 권한이 없습니다. 뭐, 권한이 없다고? 강대박이 다시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지연이 이미 보안 설정을 바꿔놨던 겁니다. 관리자 권한을 임시 차단하고 모든 데이터를 백업해둔 상태였죠. 강대박이 키보드를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오전 10시 국세청 제보센터였습니다. 지연이 베테랑 변호사와 함께 들어섰습니다. 제보 주신 이지연 회계사님이시죠? 담당 조사관이 맞이했습니다. 네, 대박갈비 관련 탈세 제보건으로 왔습니다. 지연은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300페이지가 넘는 완벽한 분석 보고서였죠. 조사관이 서류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의 눈이 커졌어요. 이건 5년치 가공 매입 내역, 현금 매출 누락 증거, 비자금 세탁 경로, 법인 자금 횡령 내역입니다. 지연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모두 원본 데이터와 대조 검증 완료했고요. 조사관은 말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고발장은 처음 봅니다. 국세청 특별조사팀이 소집되어 즉각 수사에 착수했어요. 지연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회계사의 치밀한 덫이 완성된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이천경찰서 조사실, 형광등 불빛 아래 불량배 한 명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경찰이 물었습니다. 김철수입니다. 그린푸드 농장에 왜 침입했습니까? 불량배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말하세요. 시설 파괴 미수죄는 중범죄입니다. 경찰이 다그쳤습니다. 우리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불량배가 다급하게 변명했습니다. 누가 시켰습니까? 강대박이요. 대박갈비 사장. 경찰은 즉시 메모를 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없는데요. 불량배가 당황해 말을 더듬거렸어요. 그때 조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지연이 들어왔죠. 증거자료 가져왔습니다. 지연이 태블릿을 경찰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뭡니까? 강대박 씨와 그 아들 강민수 씨가 범행을 모의하는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경찰은 태블릿에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변전실 파손하고 급수시설 끊으면 작물이 다 죽는다며? 강대박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럼 됐어. 어디 그 잘난 농장이 얼마나 버티나 보자고. 경찰이 회심의 미소를 보였어요. 이거 확실한 증거네요.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지연이 또 다른 파일을 넘겼습니다. 기자에게 뒷돈 건네는 장면도 있었죠. 경찰은 즉시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배우 주동자 강대박, 강민수 부자 긴급 체포영장 청구합니다. 다음 날 아침 9시였습니다. 대박갈비 본사 앞에 검은색 차량 10대가 멈춰섰습니다. 국세청 조사관 10여 명이 내렸고 검찰 수사관들도 함께였죠. 국세청 특별조사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경비원이 당황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하지만 강대박은 이미 집에서 체포영장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본사 문이 열렸습니다. 조사관들이 일제히 들어왔어요. 모든 서류 압수합니다. 컴퓨터도 전부 동결합니다. 직원들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회장실 비밀 금고 위치 아는 사람 있습니까? 한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직원들은 서로 눈치만 봤죠. 협조 안 하시면 전원 참고인 조사합니다. 영업팀장이 나섰습니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는 회장실 책장 뒤를 가리켰어요. 조사관들이 책장을 밀어냈습니다. 벽에 금고가 숨겨져 있었죠. 개방하세요. 전문가가 금고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30분 후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세상에. 조사관들이 입을 쩍 벌렸습니다. 금고 안에는 현금 뭉치가 가득했어요. 수십억 원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차명 계좌 통장도 수십 개 쏟아졌죠. 조사관들이 증거물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강대박의 집이었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영장을 들이밀었어요.
긴급 체포 영장입니다. 강대박 씨 나오세요. 침실에서 강대박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강대박이 억울하다며 소리쳤어요. 재산 파괴 교사, 허위사실 유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탈세 혐의입니다. 수사관이 또박또박 범죄 사실을 말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강대박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너희 다 옷 벗게 할 거야. 내 변호사 당장 부르라고. 저항하시면 공무집행방해로 추가 입건됩니다. 이럴 수가. 수갑 채워진 강대박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최 여사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압류 담당 직원들이 거실 물건에 빨간 딱지를 붙이고 있었거든요. 이거 다 내 돈으로 산 거야. 최 여사가 명품백 진열장을 껴안았습니다. 손대지 마. 하지만 직원은 냉정하게 딱지를 붙였습니다. 압류 빨간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수입 가구, 대형 TV, 고급 식기류. 모든 것에 압류 딱지가 붙었죠. 이 집도 압류 대상입니다. 담당자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30일 이내에 퇴거하셔야 합니다. 퇴거? 최 여사가 바닥에 주저앉아 미친 듯이 울부짖었습니다. 민수도 수갑을 차고 끌려 나왔습니다. 아버지. 그는 강대박을 봤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 네 탓이야. 농사꾼 따위랑 엮이지만 않았어도. 아버지, 저도 몰랐어요. 민수가 울먹였지만 강대박은 듣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다른 차에 태워졌어요. 본사 앞에는 가맹점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강대박 나와. 우리 보상은 어떻게 할 거야? 50여 명의 점주들이 달걀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본사 건물 유리창에 달걀이 터졌죠. 사기꾼들. 우리 가게 다 망했어. 한 점주가 현수막을 펼쳤습니다. 대박갈비 강대박 규탄한다. 집단소송 제기합니다. 점주 대표가 소리쳤습니다. 수백억 대 손해배상 청구할 거예요. 방송국 취재진도 도착해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죠. 대박갈비 결국 몰락하나. 프랜차이즈 업계 초유의 사태. 뉴스 속보가 터져나왔습니다. 일주일 후 구치소 면회실이었습니다. 민수가 초라한 수감복을 입고 앉아 있었어요. 지연이가 면회 왔나? 그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들어온 건 지연이 아니라 정장 입은 변호사였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지연 회계사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추가 고소장입니다. 추가 고소장? 민수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3개의 고소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고소장을 본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지연 씨께서는 앞으로 일체의 접촉을 거부하신다고 전화를 하셨습니다. 지연아. 민수가 소리쳤지만 변호사는 이미 나가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내가 잘못했어. 민수의 처절한 울음 섞인 목소리가 면회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공허한 메아리뿐이었죠. 한 달 후 법원 선고 공판이었습니다. 피고인 강대박 징역 7년, 피고인 강민수 징역 5년. 강대박은 고개를 떨구었고 민수는 오열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연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총 100억 원을 배상하라. 방청석에서 가맹점주들이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배상받을 돈은 이미 없었어요. 모든 재산이 압류된 상태였죠. 법정을 나서는 최 여사의 모습이 초라했습니다. 명품 옷 대신 낡은 패딩을 입고 있었죠. 집도 차도 예금도 모두 압류됐습니다. 이제 찜질방을 전전하는 신세였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돈 좀 숨겨둘걸. 최 여사가 중얼거렸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어요. 대박갈비 간판이 내려지는 모습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전국 신계 매장이 일제히 문을 닫았어요. 업계에서 대박갈비라는 이름은 영원히 퇴출됐습니다. 순덕과 지연은 TV로 그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다 끝났구나. 순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6개월 후
겨울이었습니다. 서울 구로구의 한 공원 벤치에 초라한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최 여사였습니다. 한때 수천만 원짜리 모피 코트를 걸쳤던 그녀는 이제 때 묻은 패딩을 입고 있었죠. 추운 겨울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최 여사는 몸을 웅크렸어요. 반지하 방 월세도 내지 못해 일주일 전 쫓겨난 신세였어요. 이제 그녀에게 남은 건 낡은 가방 하나뿐이었죠. 배고파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최 여사는 휴지통을 뒤졌지만 먹을 만한 건 없었어요. 그때 저 멀리 현수막이 보였습니다. 무료급식 매일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 최 여사는 망설였습니다. 내가 저런 데까지 가서 먹고 살아야 하나? 하지만 배고픔이 자존심을 이겼어요. 비틀거리며 급식소로 향했습니다. 오후 12시 급식소 앞이었습니다. 긴 줄이 늘어서 있었죠. 노숙자들, 독거노인들, 일용직 노동자들. 최 여사도 그 줄 끝에 섰습니다. 번호표 있으세요? 자원봉사자가 물었습니다. 네, 여기요. 최 여사가 떨리는 손으로 번호표를 꺼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긴 테이블에 사람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곧 배식이 시작됐습니다. 번호표 내시고 식판 받으세요. 최 여사가 식판을 받아들었습니다. 하얀 쌀밥, 된장국, 김치, 반찬.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내가 어쩌다. 그런데 앞으로 걸어가던 최 여사의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식판이 바닥에 떨어져 밥과 국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에이, 조심하지. 뒤에 있던 사람이 짜증을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 여사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신발에 국물이 튀어 있었고 밥알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죠. 쯧쯧 아깝게 조심 좀 하지. 누군가 혀를 찼습니다. 최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밥알을 주워 담았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내가 이 지경까지 왔구나. 과거 호텔에서 경운기를 비웃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최 여사는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젊은 여성이었죠. 최 여사가 고개 든 순간 얼어붙었어요. 지연이었습니다. 지연아. 지연도 최 여사를 알아봤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죠. 민수 씨 어머니? 뒤에서 순떡도 다가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봉사하는 날이에요. 직접 재배한 유기농 채소로 만든 반찬들이죠. 순덕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최 여사는 수치심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나는 그만 가볼게. 그녀는 벌떡 일어나 급식소 밖으로 뛰쳐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턱에 발이 걸려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어머님. 지연이 달려와 손을 내밀었지만 최 여사는 손을 잡지 못했습니다. 몸을 웅크린 채 비굴하게 빌기 시작했어요. 잘못했다. 지연아, 내가 다 잘못했어. 최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세요. 지연이 다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최 여사는 울먹이며 지연의 손을 잡았어요. 지연이 최 여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시죠. 지연은 최 여사를 조용한 구석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순덕이 새 식판에 밥과 국을 담아왔어요. 드세요. 순덕이 식판을 내밀자 최 여사는 눈물을 흘리며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드시고 이야기해요. 지연이 옆에 앉았습니다. 최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어요. 한 숟가락 뜨자 눈물이 더 흘러나왔습니다. 얼마 만에 먹는 따뜻한 밥인지 몰랐죠. 지연은 최 여사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한때 민수를 사랑했던 기억, 그리고 지금 눈앞에 무너진 노인. 엄마. 지연이 순덕을 쳐다봤습니다. 순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죄는 밉지만 배고픈 건 죄가 아니란다. 순덕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지연은 결심한 듯 최 여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응? 최 여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구걸하며 살지 마세요. 지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차갑지 않았습니다.
우리 농장에 오셔서 일하세요. 1. 잡초라도 뽑으세요. 숙식은 제공해 드릴게요. 최 여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토록 무시했던 흙 위에서 흘리는 땀이 얼마나 정직한 건지 직접 배우세요. 최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받아줄 거야? 그게 싫으시면 여기서 평생 구걸하며 사실 거예요? 최 여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2달 후 경기도 의왕시 교도소였습니다. 강대박과 민수가 줄지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죄수복을 입은 두 사람의 모습은 초라했죠. 785번, 886번. 농업 노역장으로 이동. 교도관이 지시했습니다. 농업? 강대박이 되물었습니다. 네. 교도소 내 텃밭 관리 작업입니다. 넓은 밭이 펼쳐졌습니다. 다른 수감자들이 삽질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감자 심고 배추 키웁니다. 시작하세요. 강대박은 무거운 삽을 받아들었습니다. 땅을 파기 시작한 지 5분도 안 돼 숨이 차올랐죠. 농사가 이렇게 힘든 거였나? 강대박이 중얼거렸습니다. 옆에서 민수도 헐떡이고 있었어요. 아버지, 못하겠어요. 뙤약볕 아래서 그들은 삽질을 계속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혔고 등에 땀이 흘렀죠. 농사꾼을 그렇게 무시했는데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랐어. 강대박은 후회했습니다. 민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하지만 그 눈물을 받아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강대박과 민수가 교도소 노역장에서 일할 때 그린푸드 농장에서는 최 여사가 작업복을 입고 밭에서 잡초를 뽑고 있었어요. 손은 거칠어졌고 얼굴은 그을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예전보다 평온해 보였죠. 어머님, 물 드세요. 지연이 물병을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이게 속죄라고 생각해요. 최 여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 멀리서 순덕이 경운기를 몰고 있었습니다. 탈탈탈탈 익숙한 엔진 소리였죠. 최 여사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어요. 그때 저 소리를 비웃었었지. 하지만 이제 그 소리는 구원처럼 들렸습니다. 정직한 노동의 소리, 대지의 소리. 최 여사는 다시 잡초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흙 냄새가 났습니다. 한때 그토록 싫어했던 냄새.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두는 것. 이게 진짜였구나. 최 여사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년 후 봄이었습니다. 그린푸드 농장은 생명으로 가득했어요. 초록색 새싹들이 대지를 뚫고 올라오고 있었죠. 농장 한쪽 구석, 밭둑 근처였습니다. 수수한 작업복을 입은 중년 여성이 묵묵히 잡초를 뽑고 있었어요. 최 여사였습니다. 한때 수천만 원짜리 명품 드레스를 걸쳤던 그녀. 지금은 흙 묻은 작업복이 전부였죠. 화려한 매니큐어가 있던 손톱에는 흙대가 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달랐어요. 예전의 도끼 서린 눈빛은 사라지고 대신 차분하고 정직한 표정이 자리 잡았죠. 후 최 여사가 허리를 펴며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어요. 힘드시죠? 옆에서 일하던 농장 직원이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최 여사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을 대답이었죠. 오후 3시 농장을 순회하던 지연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태블릿을 들고 각 구역을 체크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지연이 최 여사를 불렀습니다. 네, 지연 씨. 최 여사가 재빨리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지연은 최 여사의 작업 구역을 둘러봤어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잘하셨네요. 그리고는 가방에서 수건을 꺼내 건넸죠. 땀 닦으세요. 감사합니다. 최 여사는 자기에게 기회를 준 순덕과 지연에게 고마워하고 있었습니다. 지연 씨 고마워요. 최 여사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녁 6시 농장 사무실이었습니다.
지연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화면에는 이번 달 수익 보고서가 떠 있었습니다. 매출 120억, 순이익 35억. 지연이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기부내역 관리. 이번 달 농촌 장학금 5억. 무료 급식소 지원 3억. 독거노인 지원 2억. 총 10억 원이 매달 기부되고 있었습니다. 수익의 약 30%였죠. 엄마, 확인해 보세요. 지연이 순덕을 불렀습니다. 순덕이 다가와 화면을 봤어요. 이번 달도 투명하게 정리했구나. 당연하죠. 회계사니까요. 지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딸 자랑스럽다. 순덕이 지연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다음 날 아침 지역신문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경운기 타는 회장님, 10년 전 남편 잃고 홀로 우뚝 선 그린푸드 박순덕 대표, 딸과 함께 실천하는 나눔의 정신. 기사에는 순덕과 지연의 사진이 실려 있었어요. 경운기 앞에서 활짝 웃는 모녀의 모습이었죠. 우와, 대표님 신문에 나왔어요. 직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에이, 부끄럽게. 순덕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죠. 늦은 오후 노을이 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황금빛 들판 위로 붉은 노을이 물들고 있었어요. 순덕과 지연이 나란히 걸으며 두 사람은 말없이 들판을 바라봤죠. 지연아. 네, 엄마. 엄마 농사 짓는 거 보고 많이 배웠어? 그럼요. 많이 배웠죠. 엄마가 제 선생님이에요. 순덕은 지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해 줄게. 뭔데요? 돈은 모으는 게 기술이 아니란다. 순덕이 들판을 가리켰습니다. 베푸는 게 기술이지. 지연은 엄마의 말을 조용히 들었어요. 흙은 속이지 않아.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세상 이치지. 네, 엄마. 노을빛이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죠.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딸. 순덕이 지연을 꼭 안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곡식들이 흔들리며 마치 노래하는 것 같았어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던 이들의 최후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요한 건 정직한 마음과 땀 흘린 노동의 가치라는 것을요. 순덕과 지연에게 격려의 한마디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인생사 사연 속으로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